소금 공장이 스톱했다. 초유해 사태가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한주라는 회사입니다. 이 한주라는 회사의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판정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날짜가 2024년 4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주라는 소금회사는요. 해수를 가지고 정제소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정제소금. 이게 일반적으로 소금은요. 여러분 천일염이 있고요. 정제염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그야말로 햇빛을 통해서 증발을 시켜서 만드는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고요. 정제소금은요. 바닷물을 가지고 정제해서 만드는 소금을 정제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제소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 한주뿐입니다. 한주가 하나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주 소금이 지금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아서 정제염 공급 중단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뿐인 소금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다? 문을 닫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공장이 폐쇄됐다? 이게 10일째다? 그러니까 초유해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정제소금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뿐인 그 공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제염 67% 공급합니다. 적어도 1년 동안 11만 5,610톤이나 공급합니다. 외국산은요. 나머지가 공급이 되는데 5만 5,857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정제소금이라는 게 맛이 균질할 거 아니에요. 맛이. 이게 천일 넘은 어떤 데는 짜고 어떤 데는 덜 짜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제소금은 맛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짠맛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소금은요. 이게 가공식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장류를 만들 때는 2만 1,913톤이 들어가고요. 조미식품을 만들 때도 2만 톤이 넘게 들어갑니다. 과자나 빵에도 1,830톤이 들어가고요. 김치에도 9,840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생산이 안 되면 식품업계 어떻게 될까요? 식품업계 올 스톱됩니다. 아니 수입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요. 맛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과자 맛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그 과자 안 사 먹겠죠. 라면 맛이 오늘 맛 다르고 내일 맛 다르면 안 되겠죠. 천일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하기도 하고요. 양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맛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못 쓴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이미 초유해 사태 10일째 터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이 상황은요. 더 심각한 양산으로 펼쳐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폭등은 당연하고요. 그에 따르는 식품업계의 위기까지도 한꺼번에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기업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사고 발생 후에 작업 중지에서 해제까지 기간을 보면 적어도 지난 3년간 40.5일이 걸렸거든요. 지금 한주 작업 중지 기간이 열흘이 넘어섰습니다. 열흘이 넘어섰는데도 시장에서 아우성이 터졌다. 이 말은요. 결국 40일까지 가게 되면요. 시장은 아우성이 아니라 난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니까 당국에서도 이게 여러분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가 할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는요. 조가동 승인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한 주라고 해서 특별히 봐준다? 그러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대기업처벌법은요.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거요. 형벌이 굉장합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개인은 10억 원 이상 벌금,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 뭐 엄청납니다. 여기에 다치거나 질병이 걸릴 경우에도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벌금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게 엄청나게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인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환주는 국가에 필요한 절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을 허락을 해준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잖아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게 된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이게 섣불리 해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너무나 강력한 징벌적이라서 징벌적이에요. 1년 이상 뭐 감옥을 가야 된다든가 개인은 10억 법인은 50억까지 벌금을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가혹한 처벌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가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옥죄잖아요. 그러면 그 가혹함 때문에 사람들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 멈추게 되는 만큼 말입니다.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산업안전법이 있잖아요. 산업안전법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인들을 옥죄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언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을런지 참 모르겠다. 결국 말입니다. 이대로 되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최악의 사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한꺼번에 너무 징벌적으로 이게 맞아버리면 그에 대한 충격이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충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점점 날아가고요. 대한민국은 점점 저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너무 과혹한 징벌이 되면 그게 결국은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가렴 죽으라고. 그만큼 백성들에게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내니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그것 이미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라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너무 가혹한 형벌로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는 것 빨리 이거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나라 경제 저는 중국한테 먹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한테 먹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심각하게 가면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